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실내에서 갑자기 일어섰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휘청거렸던 적 말이에요. 아니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카트에 기대야 했던 순간들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달 저희 응급실에 오신 69세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며칠 전부터 집안에서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뇌경색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탈수였어요. 여름철 무더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서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혈관이 막힌 거였죠. 김순자 어르신은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받으셨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김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방문 사유 1위가 바로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과 실신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그냥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단순한 더위와 위험한 탈수성 어지럼증을 구분하는 정확한 방법. 둘째, 여름철 탈수로 인한 뇌경색을 예방하는 생활 속 실천법 5가지. 셋째, 갑자기 어지러울 때 1분 안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응급처치법. 넷째,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 6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시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달 제 영상을 보신 대구 수성구의 78세 박영철 어르신께서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수분 섭취법을 실천하신 지 단 2주 만에 여름철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울산 남구에 사시는 71세 최미경 어르신도 제가 소개한 전해질 보충 음료를 매일 드신 후 더 이상 마트에서 어지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어지럼증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 감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 젊은이들은 몸의 수분이 2%만 부족해도 목마름을 느끼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무려 5%가 부족해져야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미 위험한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여름철 실내 온도예요.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차가운 공기가 몸의 수분을 더 빨리 빼앗아갑니다. 게다가 시원해서 갈증을 덜 느끼다 보니 물 마시는 것도 잊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탈수성 어지럼증이 시작됩니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 끈적한 피가 뇌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더위와 위험한 탈수성 어지럼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47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리한 확실한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더위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깥에서 들어와 잠시 어지러운 정도, 시원한 곳에서 5분 정도 쉬면 완전히 회복, 물을 마시면 금세 괜찮아짐, 다른 증상은 없음 정도입니다. 위험한 탈수성 어지럼증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내에서도 갑자기 어지러움, 앉아서 쉬어도 30분 이상 지속, 물을 마셔도 쉽게 나아지지 않음,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짐, 입안이 끈적하고 소변 색깔이 진해짐 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74세 이정호 어르신께서는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증상이 위험한 탈수성 어지럼증임을 알아차리셨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액 농축도가 정상보다 20% 이상 높아져 있었고 의사로부터 조금만 늦었어도 뇌경색이 올 수 있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수분관리법으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철 탈수로 인한 뇌경색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물 500ml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무려 500ml 이상의 수분을 잃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자도 밤새 수분 손실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탈수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침대 머리맡에 미리 물 500ml를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되 30분 안에 다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점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에 자극을 주고 흡수도 더 느려요.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76세 정순이 어르신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 가다가 휘청거리셨던 분인데 지금은 아침 운동까지 나가실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별 수분 섭취 스케줄 지키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은 목마를 때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은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이미 탈수가 진행된 후에야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마시는 거예요. 오전 10시 200ml, 오후 2시 200ml, 오후 4시 200ml, 저녁 7시 200ml.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2세 김동수 어르신은 스마트폰 알람을 4개 맞춰두고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한 달 후 혈압도 안정되고 평소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오후에 산책까지 나가실 정도로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전해질 보충 음료 직접 만들어 드시기입니다. 시중에 파는 스포츠 음료들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께는 적합하지 않아요. 대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전해질 음료를 권합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물 500ml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 설탕 1티스푼, 레몬즙 2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잔 드시면 나트륨, 칼륨, 비타민C가 동시에 보충되면서 탈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울산 중구에 사시는 70세 박미란 어르신께서는 이 음료를 매일 아침마다 만들어 드신 지 2주 만에 여름철 내내 괴롭히던 어지럼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중간에 쉬어야 했던 분인데 지금은 2시간도 거뜬히 돌아다니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 실내 습도 50에서 60% 유지하기입니다. 에어컨을 틀면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특히 입과 코를 통한 수분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계가 없으시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물을 담은 그릇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2~3개 정도 놓아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젖은 수건을 의자에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68세 조영민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시도하신 후 평소 에어컨을 틀고 자고 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아팠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어지럼증도 함께 없어졌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수분이 많은 음식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물만 마시기 힘드시다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같은 여름 과일과 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보충해 줍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오이 냉국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소금 약간과 식초 1큰술을 넣고 30분 정도 우려내면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 냉국이 완성됩니다. 이걸 하루 두세 번 드시면 수분 보충과 함께 식욕도 돋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75세 김철수 어르신께서는 아내분과 함께 매일 오이 냉국을 만들어 드셨는데 한 달 후 여름 내내 괴롭히던 식욕 부진과 어지럼증이 동시에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어지러울 때 1분 안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보세요.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고 서 있으려 하지 마세요. 즉시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이 뇌로 다시 올라가면서 어지럼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만약 외출 중이라면 벤치나 계단에 앉아서 발을 한 계단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최소 3분 이상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단계, 목과 어깨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목 뒤쪽을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목 뒤 양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10회 정도 눌러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 다음 양쪽 어깨를 위아래로 10회씩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이영찬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익혀두셨다가 마트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졌을 때 실제로 활용하셨는데 정말 1분 만에 증상이 사라져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3단계, 심호흡과 함께 물 천천히 마셔보세요. 자세를 안정시키고 목과 어깨를 마사지한 후에는 깊고 천천한 호흡을 시작하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후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호흡법을 5회 반복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뇌 기능이 회복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입안에서 잠시 머금었다가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가 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4단계, 귀 뒤 풍지열 지압으로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귀 뒤쪽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 바로 풍지혈이라는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3초 누르고 1초 쉬기를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 지점은 뇌혈관 순환을 돕는 중요한 혈자리로 어지럼증 완화에 즉효성이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9세 한정수 어르신께서는 이 4단계 응급처치법을 완전히 익혀두셨다가 어느 날 은행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졌을 때 활용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1분 만에 증상이 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응급처치법이 있어도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질 때, 이는 뇌경색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뇌의 언어 중추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평소 말을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혀가 꼬인다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실제로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71세 박동진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단순히 어지럽다고 생각하셨는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고 즉시 응급실로 오셨어요.
검사 결과 뇌경색 초기 단계였는데 빠른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어지럼증과 함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이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양팔을 앞으로 뻗고 10초 동안 유지해 보세요. 만약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떨림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어지럼증과 함께 나타날 때, 평소 두통이 없던 분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의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어지럼증까지 동반된다면 뇌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므로 1분 1초를 다투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시야에 이상이 생기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어지럼증과 함께 갑자기 한쪽 시야가 가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면 뇌관이나 소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쪽 눈을 가리고 멀리 있는 글씨나 물체를 보세요. 그 다음 반대편 눈을 가리고 같은 것을 봐보세요. 만약 한쪽 눈으로 볼 때 흐릿하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7세 최영식 어르신께서는 어지럼증과 함께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진다고 하셔서 바로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우측 뇌경색 초기 단계였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시야도 회복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구토나 심한 메스꺼움이 계속될 때,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구토까지 동반된다면 뇌압 상승이나 뇌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물을 마셔도 계속 토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뇌출혈이나 뇌종양 가능성도 있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반응이 둔해질 때,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이 몽롱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이 느려진다면 뇌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되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위험 신호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말이 어눌해질 때, 한쪽 팔다리 힘 빠질 때, 극심한 두통 동반될 때, 시야 이상 있을 때, 구토 계속될 때, 의식 흐려질 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방입니다. 여름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외출 시 준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물병을 챙기시되 500ml 이상의 큰 물병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늘진 곳으로 다니시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과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꼭 나가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74세 김영국 어르신께서는 이 수칙들을 지키면서 외출하신 후부터 여름철 외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마트만 다녀와도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전에 시장도 가시고 오후에 산책도 나가실 정도로 활동량이 늘어났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실내에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 온도 설정이 중요한데 외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 온도가 35도라면 실내는 28도에서 30도 정도로 설정하세요. 너무 차갑게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 바람이 직접 닿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탈수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70세 정석찬 어르신께서는
에어컨 온도를 제가 권한대로 조절하신 후 여름철 내내 괴롭히던 냉방병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에어컨을 틀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시원하면서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름철에 음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너무 차가운 음식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수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차가운 음식은 하루 1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상온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과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서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맥주 한 잔을 마시면 그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차가운 차를 드시면 갈증 해소와 함께 미네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리차는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특히 좋아요. 약물 복용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수분 배출을 증가시켜서 탈수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는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여름철에는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추가적인 수분 섭취 방법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중에도 탈수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으니 새로운 약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약사에게 여름철 수분 섭취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5세 오상호 어르신께서는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여름철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신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운동 및 활동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도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지만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또는 오후 7시 이후입니다. 한낮에는 절대 야외 운동을 하지 마시고 실내에서도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곳에서 가벼운 운동만 하세요. 운동 전후로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물을 마시셔야 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200ml, 운동 중 10분마다 50ml씩, 운동 후 30분 이내에 300ml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남 분당구에 사시는 72세 김하늘 어르신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아침 기상 후 물 마시기와 시간별 수분 섭취를 실천하셨는데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47년 동안 응급의학을 하신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따라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름만 되면 찾아오던 어지럼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제주시에 사시는 69세 박바다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전해질 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고 실내 습도를 관리하니까 정말 체감상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중간중간 쉬어야 했던 게 이제는 이 시간도 거뜬히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좋아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후기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8세 이하늘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4단계 응급처치법을 완전히 외워두었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졌을 때 그 방법을 사용했더니 정말 1분 만에 괜찮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그 방법을 묻더라고요. 지금은 외출할 때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며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어지럼증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탈수로 인한 뇌경색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후 물 500ml 마시기, 시간별 수분 섭취, 천연 전해질 음료 섭취,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 이 5가지 예방법만 실천하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지러울 때는 다리 올리기,
목과 어깨 마사지, 심호흡과 수분 섭취, 풍지열 지압 이 4단계 응급처치법을 기억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동반되거나 시야에 이상이 생기거나 구토가 계속되거나 의식이 흐려질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하셔서 어지럼증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혈압 관리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여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항상 안전하고 시원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